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MC 수둥수둥 정아입니다. 네, 오늘은 그동안 제가 수많은 수둥이들과 함께 엔젤 투자에 대해서 그리고 스타트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론이 빠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엔젤 투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스타트업이 좋은 방향으로 나갈지, 하지만 인생은 실전, 오늘은 투자자들의 선택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업 아이템만 보고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 선택해보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엄청난 분들과 함께합니다. 엄청난 분들은 저희 이준희 투자자님, 그리고 이정현 투자자님, 그리고 송준규 투자자님이 계신데요. 여러분의 선택과 투자자님의 선택이 맞을지 같을지 한번 가보시죠. 실전으로 고! 네, 안녕하세요. 전문 개인 투자자 이준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문 개인 투자자 이정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문 개인 엔젤 투자자 송준규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이제 본 아이템들 공개와 투자 유무 선택에 앞서서 간단한 토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할 기업을 선택하실 때 굉장히 신중하게 진행을 하셨을 텐데 투자인들만의 명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시는지 한 분씩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아이템에 많이 집중을 했었는데 대표의 능력을 제가 검증할 수는 없는데 대표와 제가 말이 잘 통하는 걸 스스로 검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자와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잘 되는 팀들은 정말 나중에 같이 갈 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을 제일 먼저 꼽고 있습니다. 저도 실은 초기에는 아이템을 보고 투자했다가 쫄딱 망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봤더니 제가 실제로 이제 엑시스를 한 아이템들은 그러니까 계속 뭔가가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이렇게 아이템들이 바뀌어 나가고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표자가 이제 얼마나 빠르게 이제 그걸 캐치해서 바꿀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창업자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요즘 더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기업은 혼자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창업자가 어떠한 이력을 가지고 있느냐, 창업자 주변에 어떠한 인맥을 보유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앞으로 전진하고 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회사를 선택을 할 때는 그 목표를 하는 회사의 성공 시기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완전히 성공을 했을 때 우리한테 어떤 모습으로 이 회사가 다가올 수 있는 건지, 기술이나 서비스의 1등인지, 많은 사람들의 팬덤을 유지를 하는 컬처를 만들어갈 수 있는 회사인지. 저는 기술보다는 포탈을 더 좋아하고 포탈보다는 컬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컬처 리더 회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분 다 다른 기준이시네요. 그렇다면 이제 이만큼 멋졌던, 내가 생각해도 이건 투자를 잘했다 기업 있으실까요? 굉장히 기억에 남는 기업이 있습니다. 3년 전에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로 멘토링 의뢰받은 기업이에요. 두바이에 피칭 대회 나가서 1등을 하고 와서 국뽕이 막 어마어마하게 찼을 때 글로벌 피칭 멘토링을 좀 해달라고 의뢰를 받았던 팀인데, 그때 그 팀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이디어 있고 제품, 서비스는 지금 기획 단계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의 팀이었는데 제가 그 팀을 아마 1년 정도 멘토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식 의뢰받은 멘토링 시간은 3시간인데 결국 1년 동안 멘토링을 한 후에 제가 이제 투자를 결정하게 됐죠. 그리고 그 투자 이후에 그 기업이 글로벌 창업상한학교에 선정이 돼서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두 분 투자자님도 저하고 동반 투자를 했는데 그 대표하고 저하고의 어떤 케미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말을 하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 손을 완전히 떠난 기업이 되었습니다. 해외 피칭 나가면 꼭 투자를 받아오더라고요. 그런 팀들의 노하우가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좀 확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이제 돈을 빌려줬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지분으로 바뀌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상장까지 간 케이스가 있었고, 그때 그 회사에서 이제 저랑 같이 커뮤니케이션 했던 이제 본부장이 또 그 회사 상장 이후에 나와가지고 제2의 창업을 하면서 제가 이제 아예 그 회사는 제가 아예 처음부터 투자를 같이 해서 지금 현재 이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는 왜 약속을 지키는 친구들 있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약속 지키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꼭
그 시간만 버티면 이렇게 엑시스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급성장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찾는 투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 뭐 잘한 투자라고 하면 아직 투자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대박의 기회를 아직 가지기에는 시간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회사를 꼽는다고 한다면 젊은 창업가가 학생 시절에 창업을 한 에듀이메이크 손수영 대표를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레드오션이라고 생각을 하는 일반 마켓에 온라인 쇼핑몰 서비스하고 배달 대행이라는 서비스를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죠. 하지만 그걸 끈기와 열정으로 극복을 해 나가면서 블루오션 시장을 개척해 나갔고, 지금은 그 시리즈 A 투자를 아주 성공리에 투자를 받았고, 올 가을에는 시리즈 B 투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성장함과 동시에 저도 같이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손수영 대표 화이팅! 홍보를 해주시는 사실은 그 팀 제가 처음에 발굴했던 제네틱이었고 같이 하셨나요? 그러면 이것도? 마지막에 저는 빠졌습니다. 왜 빠졌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보통 하면은 다 엔젤 푸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머니에 보이는 돈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팔랑귀를 잘 설득시키는 쪽에 쭉 밀어넣습니다. 제가 전문의제 10기고요. 송윤규 대표님이 이제 전문의제 10기이시고 이정원 박사님이 전문의제 14기인데 학부 때 선배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문의제를 3개를 먼저 경험을 하고 이제 이정원 박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한번 모여서 전문의제끼리 공동 팀 발굴을 한번 해보자. 한 4년 전에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 투자 모임의 특징은 네트워킹을 안 합니다. 정말 안 합니다. 네, 저희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결정보다 인간관계가 먼저 선행이 되면 객관성을 좀 잊어버리면서 신뢰가 쌓이기 전에 사람들하고 이제 돈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투자가 잘 됐을 땐 상관없는데 잘못되면 그 투자 모임 분위기가 썰렁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IR하고 식사 안 하고 회사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흩어져 왔거든요. 한 3년을.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신뢰 자산이 지금까지 쌓여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야 이제 뭐 밥 먹고 하지만 두 분도 처음에는 한 1년 동안 되면 항상 저분? 저의 전문의제 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30년 가까이 스타트업계에서 일을 현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받는 입장이었죠. 투자자의 관점은 과연 무엇일까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그 엔젤 협회에서 진행을 하는 전문 엔젤 교육 과정을 수강을 하게 되었고, 그때 이준희 엔젤을 만나서 지금 형 동생 하면서 저희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고 피보다 더 진한 게 머니라고. 저희가 이제 메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책상 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이 있죠. 투자자분들의 선택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리실 텐데 간단하게 아이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스마트홈 건설 및 관리 플랫폼이고요. 스마트홈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하여 현대인들의 삶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미래지능형 주거 문화를 선도하는 회사입니다. 두 번째 기업 B는 감성 기반 음악 추천 플랫폼으로 사용자들의 감성과 취향을 기반으로 음악을 추천하여 사용자들의 음악을 더욱 개인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발견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입니다. 마지막 기업 C는 기능성 및 영양 강화 베이커리 사업으로 기능성과 영양을 광화한 다양한 베이커리 제품을 개발하고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건강과 웰빙에 주목하고 다양한 영양소와 재료를 활용하여 더욱 건강한 빵을 제공합니다. 뭐라고 써야 되나 이거? 이준희 대표님은 기업 A, 네. 그리고 이정 투자님은 C, 그리고 손익기 투자님은 O, A시네요. 네. 오, 그러면 투자님부터 왜 기업 A를 고르셨을까요? 이게 이제 꼭 한 군데로 투자해야 된다고 결정을 하면 A 기업하고 거의 유사한 멘티 기업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건설, 인테리어, 스마트홈 관련해서는 플랫폼으로 성장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정규적인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 안에서 엔젤 투자자가 엑시트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환전환 우선주로 시작해서 차라리 고수익 회사로 가자라는 전략이 좀 일치한다면 투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기업 B는요, 제가 음악 치고 정말 못하거든요. 그리고 잘 몰라요. 저 감성이 드라이해가지고 음악을 뭐 감성을 왜 분석을 하지? 잘 몰라서 제가 이제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엔젤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엔젤 투자를 못 받았다고 해서 기업이 나쁜 기업이 아니고요. 그냥 엔젤 투자자와 기업의 핏의 문제가 더 많이 작동한다는 거죠. VC들은 숫자를 먼저 많이 판단을 하는데 엔젤 투자자들은 내가 좋아하는 분야, 관심 있는 분야. 뭐 일례로 저는 조종을 배우고 있는데 비행기 관련한 산업이면은 눈을 번쩍 뜨고 이제 IR을 듣는데 제가 음악은 고등학교 때 음악 양이었거든요. 체육 시간에 항상 죽어. 기업 C는 글루텐이고 뭐 베지터블이고 뭐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많이 먹는 사람인데 이것도 뭐 제 기호가 아니다. 같은 이제 기업 A에게 선택을 해주셨는데 네. 왜 A를 선택하셨어요? 예, 뭐 이거 짧은 시간이어서 뭐 깊이 있는 내용을 분석하면서 이야기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IT가 발전을 하면서 자동화 시스템들이 굉장히 발전을 해 나가고 있죠. 스마트폰, 퍼스널 컴퓨터가 손 안으로 들어왔고 자동차들도 전기 기기화가 되어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의식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택 부분에서도 IT 혹은 산업화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그 속도는 더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업 A와 같은 회사가 이런 그 스마트 홈 쪽의 건설과 플랫폼을 잘 설정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의 큰 꿈이겠지만 이 회사를 투자를 한다면 테슬라의 자율주행 솔루션과 같은 홈 스마트 관리 플랫폼을 가질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열심히 한번 달려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감성 기반 음악 추천 플랫폼 쪽은 뭐 음악은 저는 관심은 많습니다. 근데 일견 이걸로 봤을 때는 수익 모델을 어디에서 가져가고 그 수익을 줄 고객들을 어떤 방법으로 모집을 좀 해야 될지 그 수많은 경쟁자들을 뚫고 거기서 경쟁력을 찾아가는 과정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 C도 뭐 저도 먹는 거 좋아하고 해서 뭐 이것저것 가리지는 않지만 아마 앞으로는 이 분야 쪽으로도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기업 C를 선택하신 우리 수현님께서 저는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실은 먹는 거에 대한 이슈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이제 푸드테크 분야에서 제일 많이 활성화되는 게 DNA 분석 기술하고 AI 추천 기술이 결합된 푸드테크입니다. 밀가루 먹으면 안 좋은 사람이야. DNA에 그런 게 기록이 돼 있는데 그걸 분석해서 밀가루도 어떤 밀가루 먹어야 돼. 뭐 이런 것들을 알고 먹는 거랑 모르고 먹는 거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저도 되게 빵 같은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 빵 먹고 나면 밤이 되게 괴롭거든요. 배에 가스도 많이 차고 막 속이 부글부글거리는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먹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심심하고 그러니까 뭐 마땅한 먹거리가 없어. 근데 이제 결국은 이런 것들이 더 세분화돼서 그 사람 체형에 맞는 그런 게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어떤 그래서 요즘 뭐 롯데제과나 이런 데도 보면 당 제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병에 있어가지고 당 제로 이런 걸 꼭 먹으려고 했더니 없어요 재고가. 그러니까 완판. 결국은 뭐냐면 먹는 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엄청 많고 고령화되는 사람들은 점점 이제 몸을 좀 주의해서 먹고 싶어하고 좀 더 좋은 거 먹고 싶어하고 이런 시장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이건 소문이 나면은 쭉 이렇게 갈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3번 C가 똑같은 돈을 가지고 투자한다면 가장 그래도 M&A는 가능한 아이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시장의 검증만 되면 충분히 매각이 가능한 아이템이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C를 택했습니다. 세 분 다 좋은 말씀이 혹시 그러면은 지금 뭐 투자할 기업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계실 텐데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투자자분이 계시고 이제 스타트업이 있을 텐데 두 개의 부류로 조언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엔젤 투자에 막 입문하시려는 분들한테 제가 꼭 하는 조언이 있습니다. 1년에 500만 원이라도 꼭 직접 투자를 하셔라. 근데 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 기업에 1도 관심이 없어요. 제 돈이 뭐 조합에 섞여서 500만 원이라도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기업을 보는 투자자의 마인드가 달라지는 거예요.
엔젤 투자를 책으로 보면 절대로 익힐 수가 없어요. 내 돈 투자해서 기업하고 호흡하면서 돈도 잃어보고 또 회수도 해보고 그 현장에서 겪어야 된다라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꼭 1년에 500만 원 직접 투자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혹시 스타트업 분들에게는 하시려고 하는 스타트업 제가 이제 사실 또 멘토링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 자체를 이해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스타트업 투자는 투자자와 게임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투자자가 돈을 투자하면서 그분한테 룰을 가르쳐 드릴 수는 없어요. 내가 야구를 하는데 저는 프로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야구를 처음 배우는 사람한테 야구를 가르치면서 제가 게임을 할 필요는 없죠. 사실 투자자는 되게 바쁘거든요. 엔젤 투자는 자기 다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고 A씨나 V씨 분들도 엄청 기업한테 시달리는 분들이기 때문에 투자 생태계 자체를 이해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라고 질문을 주셨을 때 엔젤 투자 협회에서 하는 적격 엔젤 교육을 제일 먼저 받으시고 기회가 된다면 전문 엔젤 교육도 일단 들어가서 받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협회를 위해서 잘해주고 계시네요. 저는 이제 엔젤 투자자들은 실은 플레이어가 되려면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실은 그냥 관람객 입장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말만 하지 실은 속내는 거기 한 발을 들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어느 정도는 이게 손실을 본다고 생각하고 뛰어들어야 그게 경험으로 쌓이게 되고 이런 건데 책자로 나와 있는 내용은 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수많은 경험들이 책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필드 들어가가지고 다양한 스타일의 대표이사들을 만나보고 또 엑시트하는 것도 알려져 있는 거는 뭐 M&A나 또는 뭐 IPO 이 정도 수준만 알고 있지만 실은 더 많은 엑시트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한테 아무리 설명을 해줘봐야 끝에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잃는다는 거야? 안 잃는다는 거야? 이런 것만 물어봐요. 그럼 결국은 그 사람은 자기는 손해보고 싶지 않고 이득만 보고 싶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양심불량의 상태에서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투자자는 실은 이 투자를 받는 피투자 기업하고 계속 발을 맞춰서 나가는 이런 사람의 입장인데 자기는 그냥 가만히 옆에 보고 있다가 이익만 얻겠다? 물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은 그렇게 할 경우에는 자기가 투자자라고 얘기하기는 솔직히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 피투자 기업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인가를 자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도 제가 회사를 3번 해봤지만 왜 나한테 투자를 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그 당시엔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반대에 와서 딱 서보니까 내가 나라도 투자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세계에 갇혀있는 사람, 대표이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이제 어떤 거냐면 나는 세계 최초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세계 최초 기술이 시장에 없는 기술이에요. 그거 아무리 만들어봐야 실은 시장에 팔 수 없는 기술을 자기는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는 거 엄청 자랑스러워하고 그런 분들 그냥 연구를 하셔야죠. 사업을 하시면 안 되고.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초창기에 엄청 많이 뜯겼거든요. 많이 날려먹고. 네, 뭐 저도 항상 투자자로서 같은 고민들을 항상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투자는 선택이라기보다는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조건이 다 좋을 수 있는 환경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기업이다 하더라도 투자를 결정을 해야 되고 회사와 경영자들과 소통을 하는 동반자적인 입장을 가져야 됩니다. 어려움도 같이 겪어나가고 같이 노력을 해서 하나씩 성장을 해나가면 어느 순간에는 성공이라는 목표지에 같이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투자를 받은 기업 대표들에게도 투자자들을 그냥 단순히 그 돈을 투자한 동반자라고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상의를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기꺼이 도움을 청하면 특히 엔젤 투자자들은 좋은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는 아주 고급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성공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고 단축시켜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으니까 겁먹지 마시고 엔젤 투자도 많이 유치하시고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투자자분들도 용기를 내서 투자를 실행하셔서 꼭 대박이라는 큰 꿈을 이뤄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사항.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질문이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자리에서 좋은 인연으로 배웠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MC 정화와 그리고 세 분의 투자님들과 실전 투자를 해보았었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으로 즐거움과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저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안녕. 뿌잉.